네, 안녕하세요. 카드고릴라 최서연입니다. 오늘 고릴라 레시피는 좀 특별한 주제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출장을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출장을 가는 프로 출장러 겸 여행도 많이 가니까 프로 여행러 겸 신용카드 에디터인 오. 제가 해외여행 꿀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네, 먼저 파트 1. 출국 전 여행 준비를 스마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내 신용카드가 해외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 카드가 국내 전용 카드거나 아니면 아예 해외에서 결제가 차단이 되어 있을 수 있으니 여행 전에 카드사에 전화해서 먼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렇죠. 네. 네, 두 번째는 카드사 앱으로 DCC 차단 신청을 하는 겁니다. DCC가 뭔가요? 해외 원화 결제입니다. 네, 해외 원화 결제랍니다. 이걸 왜 하면 안 되죠?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가 되면 굉장히 수수료가 많이 붙기 때문에 좀 나중에 카드 청구서를 받았을 때 폭탄에 맞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해외에서 원화로 결제하지 않기 위해 차단을 하고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수수료가 5%에서 10%잖아요. 굉장히 높아요. 맞아요. 그렇죠. 아무리 아껴봤자 소용이 없어요. 맞아. 아고다 같은 사이트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기반에 두고 네. 있는 그런 예약 사이트들은 기본적으로 그 위에 통화가 하나로 되어 있으면 원화로 되어 있으면 원화 결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해외에서 원화 결제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달러로 바꿔놓지 않으면 그대로 원화 결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 숙박료는 72만 원이었는데 왜 청구는 79만 원이 되었을까? 그런 거. 그쵸. 제가 자주 하는 실수죠. 최저가를 찾아서 결제를 네. 했지만 원화 결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아고다 같은 데는 좀 바꿀 수 있는데 맞아. 제 기억으로는 에어비앤비가 그게 안 돼요. 그 악덕. 통화를 바꿀 수가 없어요. 악덕 기업. 네, 그래서 블로그를 막 찾아봤거든요. 제가 에어비앤비 많이 가봐서 찾아봤는데 어떤 사람이 그 원화 결제를 안 하기 위해서 막 방법을 찾은 거예요. 에어비앤비 한국 지사에 전화도 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되냐 했는데 뭐 한국 지사에서도 답이 없다. 그냥 원화 결제 하시는 수밖에 없다라고 했대요. 페이팔로 하면 맞아. 오해할 수 있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이건 정확한 정보는 아니니까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DCC 차단을 하고 갔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결제하시고 영수증을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맞아요. 만약에 영수증을 딱 봤는데 그 나라 통화가 아니라 원화로 찍혀 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sorry, 다시 pay again, 달러. in 달러, 유로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세 번째 꿀팁은 은행 앱으로 환전하기입니다. 은행 앱들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거기 들어가 보면 환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걸 지점을 공항 지점으로 설정을 해놓으시면 당일날 공항 가서 편안하게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화폐 종류에 따라서 50%에서 90%까지 앱으로 우대를 받으실 수 있고요. 하루에 최소 100달러 이상, 100만 원 이하까지 환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나 5만 원, 6만 원 정도 모자랄 것 같아. 그렇게 하시는 건 안 네. 돼요. 네, 그건 참고하시고 그리고 거기 저는 신한은행을 쓰는데요. 주로 소울에 들어가면 그쵸. 환전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워너원이 광고. 그 출국장 3층에 보면 신한은행이 있고요. 지점이 있고 그 바로 앞에 ATM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환전 전용으로 돈을 뽑을 수 있는 ATM기거든요. 그거를 활용하면 더 빠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쪽에는 짜잔 이 ATM기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출국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가실 게 있다면 바로 웹 또는 모바일 체크인입니다. 웹이나 모바일에서 미리 체크인을 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거 웹모바일 체크인 해도 가서 결국에는 다시 짐 붙여야 되잖아요. 체크인을 결국 다시 해야 되는데 정말 편하고 좋나요? 이게 왜 좋냐면 저는 자리 지정 때문에 해요. 아, 가서 기다려가지고 체크인을 하면 자리가 비행기 맨 끝에 앉아야 돼요. 근데 뭐 또 친구랑 같이 가고 싶고 앞쪽에 앉고 싶고 하면은 자리 지정을 하는 게 좋고 중요한 건 수화물을 붙일 때도 모바일 체크인이나 뭐 현장에서 셀프 체크인 하는 기계도 있잖아요. 그런 걸 한 사람들을 위한 라인이 따로 있어요. 맞아요. 좀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걸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강추를 드립니다. 거의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웹모바일 체크인이 가능하고요. 대체적으로
대체적으로 24시간에서 48시간 이전에 시작해서 마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전에 마감되니까 확인하시고 웹모바일 체크인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항에서 어떤 꿀팁들이 숨어 있는지 또 확인해 봐야겠죠? 네, 파트 2 인천공항 100% 활용하는 법. 두둥. 공항 장기 주차와 공항 발렛 서비스입니다. 아이가 있는 가족 여행객들에게 필수 정보죠. 그쵸. 아이가 있으면 리무진이나 철도를 이용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하루 이상 인천공항에 주차장을 써야 된다면 단기 주차장보다 장기 주차장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단기 주차장은 2일 24,000원인데 장기 주차장은 2일 9,000원이라고 해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네, 거의 3배 차이예요. 네, 엄청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장기 주차장을 이용을 하시고요. 공항 주차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발렛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공항 발렛 혜택 역시 뭐 가족이 많거나 뭐 공항에 비행기 시간이 촉박하게 도착하거나 했을 때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이기도 해요. 뭐 특히 성수기에는 사람들이 많아서 공항에서 주차할 자리를 찾기가 어려울 때도 있고 아무래도 좀 들어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니까 발렛 서비스를 잘만 이용하면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발렛 서비스는 사용하려면 15,000원의 비용이 들어요. 조금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발렛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신용카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삼성카드 앤 마일리지 플래티넘 카드, 아시아나 신한카드 에어 1.5 같은 사실 마일리지 카드들이죠. 그렇죠. 네, 이런 카드들이 발렛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장을 다니면서 깨달은 건데 공항 철도와 공항 리무진의 첫 차와 막차 시간 이거 확인하는 거 진짜 중요해요. 맞아요. 저희 저번에 상하이 갔을 때 상하이 출장 같이 갔거든요. 근데 저희가 중국 남방항공 탔는데 내리는 시간이 저녁 7시 45분? 그쵸? 이었어요. 근데 제가 집으로 가는 공항 리무진이 8시 반에 막차가 있어요.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45분 만에 비행기에서 내려서 짐을 찾고 수속을 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빨리 뛰어! 근데 짐을 찾는데 내 짐은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오고 막. 네, 그래서 그때 저 8시 25분에 탔어요. 네, 완전 세이브했죠. 근데 그 다음 출장 때 제가 문서원이랑 출장을 갔다 오는데 그날은 또 9시 넘어서 내렸단 말이에요, 공항에. 그래서 집에 어떻게 가지? 이 캐리어를 들고 공항 철도를 탈 수는 없는데 하고 찾아봤더니 1터미널에서는 8시 반이 막차인데 2터미널에서는 또 10시 반이 막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리무진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철도의 첫차 막차 시간은 여기에 여기에요.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6번째 팁입니다. 수화물 규정을 잘 확인하는 것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항공사별로 무료로 수화물을 제공하는 그 무게나 개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항공사에서 어떤 조건으로 여행을 가는지를 잘 확인하셔서 수화물을 잘 챙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제주항공 찜마켓, 뭐 진에어의 진마켓 이런 거 있잖아요. 찜특가. 맞아. 그런 거는 막 5만 원에 갈 수 있고 이런데 알고 보면 무료 수화물이 없어요. 맞아요. 0kg. 네. 맞아요. 추가하면 또 돈이 들고 그렇죠? 네. 네. 보통은 기내 수화물과 위탁 수화물로 나눠져 있는데 기내 수화물은 일반적으로 12kg를 주는데 무게도 중요하지만 크기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에 이 자로 재봤을 때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위탁 수화물은 보통 23kg를 주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만 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많아요. 들어서 그쵸, 하나만 네. 되는 데 많죠. 거의 많아요. 거의 다. 내가 10kg 두 개를 붙인다. 그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23kg가 안 돼도.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공항에 랩핑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랩핑이 뭐예요? 이렇게 칭칭칭칭. 네, 칭칭칭칭 가방을 감아주는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제가 일본에서 오사카 간세공항에서 한번 이용을 해봤는데 나중에 풀기가 굉장히 번거롭지만 엄마한테 어쩔 수가 혼나요. 없어요. 엄마 진짜 싫어해요. 네, 그걸로 네. 해서 하나로 만드셔서 짐을
붙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맞아요. 일본 하니까 제가 생각난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엄마랑 같이 여행을 갔는데 국내에서는 반입이 됐어요. 위탁 수화물로 반입이 됐는데 해외에서 들어올 때는 안 된다고 뺏어간 거예요. 고데기를. 엄마의 뽕을 책임져주는 고데기 2개를 일본 사람들이 열어서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가지고도 못 한다고. 그럼 휴대도 안 되고 위탁도 안 돼요? 그쵸. 그래서 나라별로 약간 이렇게 위탁이 되고 안 되고 하는 특징적인 수화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미리 인터넷에서 검색하셔서 잘 챙겨가셔야 나중에 뺏길 일이 없습니다. 근데 고데기가 안 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저도 후쿠오카 갔어요. 여자들은 다 가져갈 텐데. 그러니까 드라이기는 됩니다. 고데기는 안 된대요. 되게 그 앞에서, 궁금하네요, 네, 그 앞에서 얼마나 싸웠던지 그분이랑. 그리고 요즘에는 인천공항에서 만약에 보안 검색할 때 휴대 수화물 안 되는 거 뺏기면 택배 서비스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오, 되게 좋네요. 합리적으로 바뀌었죠. 사실 그게 뺏기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쵸, 내 건데. 그리고 가장 많이 하시는 초보 여행자들의 실수는 제발 체크인하고 나서 보안 검색하기 전에 물 사지 마세요. 그 물은 보안 검색대 앞에서 칼칼칼칼 다 버려야 되거든요. 더구나 막 큰 거 사시는 분들 있어요. 물론 이해는 하죠. 거기 들어가면 편의점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도 저도 막- 비쌀 것 같잖아요, 왠지 네. 들어가면. 근데 찾기 진짜 힘들어요. 이렇게 구석에 쫙쫙 끝에 가면 저 하나씩 항상 있고. 스타벅스 가서 사거든요. 그래서 근데 물을 사시면 보안 검색대 안에 앞에서 다 500ml를 다 드셔야 한다는 거. 보안 검색대 옆에 항상 약국 있잖아요. 아, 맞아요. 옆에 약국이 왜죠? 있어요. 거기 보시면 약병을 팔아요. 비싼 값에. 요만한. 네. 왜냐면 100ml 이상의 액체를 들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거기다 소분을 해서 나머지는 붙이시고 필요한 것만 기내 갖고 타셔야 되기 때문에 네. 약병을 팔고 있으니까 혹시나 필요하시면 거기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네. 네, 7번째 꿀팁은 공항 파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공항 라운지 무료 이용입니다. 그런데 네. 사실 들어가면 막 쇼핑도 하고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안줄 자리도 이렇게 저렇게는 뭐죠? 시간을 보내다 보면 네, 커피도 좀 네. 마시고 네, 시간을 네. 보내다 보면 라운지 이용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꼭 이용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중요한가요? 그렇긴 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데 아이가 있는 집들은 라운지가 진짜 필수예요. 그 아이를 데리고 면세점 쇼핑하는 것도 뭐 30분이지 그 아이를 데리고 편히 쉴 곳이 필요합니다. 가서 음식도 좀 먹여야 되고요. 네. 편안하게 앉혀서 쉬게 해야 그쵸. 되고. 그리고 그쵸. 사실 저도 뭐 그렇게 출장을 매주 나가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만 가도 더 이상 면세점에서 털 게 없어요. 멋있네요. 그래서 쉬어야 됩니다. 어디 가서 쉬어야 되는데 이럴 때 라운지가 아주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런 라운지는 신용카드를 활용하면 공짜로 들어갈 수 있어요. 보통 연회비가 높은 프리미엄 카드 같은 경우에는 PP카드가 같이 발급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PP카드란 라운지 출입증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맞아요. 이거 그냥 단독으로 발급받으려면 연회비가 10만 원도 넘어가는 네, 맞아요. 엄청 비싼 카드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랑 같이 발급받아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PP카드를 제공하는 신용카드는 신한 더 클래식 플러스 카드, 시티듀 프리미엄 아일 카드, 하나마일 1.8 카드가 대표적입니다. 네. 자, 그런데 요즘에는 PP카드 말고도 라운지키라는 걸로 라운지에 많이 입장을 하기도 해요. 요즘 트렌드잖아요. 그쵸. 신용카드에 많이 탑재가 되어 있는 건데 라운지키는 PP카드처럼 따로 발급되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를 내면 라운지 입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역시나 라운지키 기능이 들어있는 카드들이 따로 있죠. 그쵸? 뭐 SCJL은행 플러스 마일 카드라든지 삼성카드 탭탭아이, 뭐 롯데카드 IM욜로가 가장 대표적인 카드입니다. 네, 그런데 PP카드와 라운지키의 차이는 라운지키는 뭐 3회에서 6회 보통 신용카드들이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 카드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라운지만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제 공항에서의 꿀팁은 다 살펴봤고요. 네. 그렇다면 해외 현지에서는 어떤 팁들이 있을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8번째 꿀팁은 해외 이용 수수료 적게 드는 카드입니다. 자,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하면 해외 이용 수수료를 따로 내야 돼요. 근데 두 군데에다 내야 되거든요. 뭐 비자나 마스터 같은 국제 카드 브랜드사에 하나를 내야 되고
뭐 신한카드, 삼성카드와 같이 국내 카드사 및 은행에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이중으로 수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또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해외에서는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카드를 잘 사용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카드로는 하나 비바 체크카드, 우리 썸타는 위비 프렌즈 체크카드, 그리고 뭐 신용카드로는 우리 위비온 카드가 있습니다. 네. 뭐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카드이다 보니 해외 이용 금액이 많으실 경우에는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3일만 있으면 휴가 가거든요. 유럽 여행자들을 성지라는 카페가 있어요. 두 글자.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검색해봤어요. 근데 정말 모든 사람이 거의 98%의 사람이 비바 카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유명한 네. 수수료 면제 카드예요. 근데 막 비바 카드 시리즈가 제가 찾아보니까 되게 많아요. 한 4가지가 되거든요. 체크카드만. 근데 그냥 다 하나 비바 카드라고만 써서 정확히 네. 뭐를 이용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비바 카드가 해외 이용 수수료 면제 혜택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유명하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전은 어떻게 잘 하셨나요? 제가 환전을 못했습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했죠. 왜죠? 일단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할 예정인데 또 현지에서는 현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가는 나라가 체코예요. 체코는 유로를 쓰지 않죠. 그러면 여기서 유로를 바꿔서 거기 가서 코로나로 이중 환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갈 것 같아서 제가 아까 말한 그 카페에도 검색을 해봤죠. 프라 환전. 해보니까 그 현지 ATM기에서 그냥 돈을 뽑아 쓰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9번째 꿀팁, 해외 ATM 인출 수수료입니다. 네, 해외 ATM에서 인출을 하면 인출할 때마다 약 3달러의 수수료가 같이 나와요. 너무 비싼데요? 10,000원만 빼도 3,000원? 네, 10,000원 빼도 3,000원이에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출금을 해야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카드가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저도 이번 주에 환전을 하러 가는 대신에 카드를 신청했어요. 무슨 카드인가요? 신한 유로 트리플러스 체크카드를 신청을 했습니다. 월요일 날 했는데 화요일 날 맞나? 그랬어요. 영업일 2일 안으로 오더라고요. 신청을 했는데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ATM 출금하면 그 수수료 3달러가 캐시백 된대요. 좋네요. 마일리지 적립도 된대요. 오. 체크카드인데. 네, 괜찮은데요? 그거를 발급을 받았는데요. 아까 예 과장님이 소개한 비바 체크카드 시리즈와 우리 썸타는 위비 프렌즈 체크카드 역시 ATM 수수료 면제가 됩니다. 네, 해외에서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내가 결제한 시점과 카드사에서 결제 승인을 넘기는 시점에 환율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게 차이가 나면 또 거기에 따른 수수료가 붙는다고 해요. 그래서 체크카드로 그냥 한 번에 수수료 없이 결제를 하시는 게 또 꿀팁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찾아보니까 그 나라의 대형 은행의 ATM기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중요하죠. 네, 그렇지 않으면 또 거기서 ATM기 자체 수수료가 또 있대요. 그러니까 체코 같은 경우에는 프라하 공항에 내리면 ATM기가 이렇게 쭉 줄을 서 있대요. 숙소까지 찾아가려면 택시를 타거나 뭐 버스를 타려면 현금이 필요하니까 거기서 바로 인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유로넷? 이런 ATM을 쓰면 그 ATM 자체 수수료가 10%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꼭 대형 은행의 ATM기를 찾아서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도 있었어요. 그 은행 옆에 있는 ATM기를 이용해야 카드가 먹혔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대요. 저도 그래서 시내 나가서 ATM기를 이용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가 바로 프라하에서 제일 크다는 은행인데요. 여기 옆에 이렇게 ATM기가 있습니다. 체코 코로나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커미션은 0%라고 되어 있고 총 금액이 400 코로나를 뽑았을 때 22만 원이에요. 그리고 면세점이나 해외 현지에서 사용을 하면 600달러 이상 사용한 경우에 관세청에 통보가 간다고 해요. 그리고 신고는 사실 해야 되잖아요. 세관 그쵸. 신고는. 세관 신고 안 하면은 이게 내역이 있으니까 나갈 때 잡히겠죠. 그쵸. 연예인이 되겠죠? 거기 지날 때 괜히 좀 무섭지 않아요? 맞아요. 나는 뭐 산 것도 없는데 괜히 누가 괜히 이거 낼 때 뭐 되게 무서워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가 잡아간다는 그쵸, 거죠. 서윤초에. 자, 이렇게 600달러 이상 긁을 일이 해외에서는 많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거기서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일시불로 결제를 하면 내가 그걸 다음 달에 바로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다음 달에 나와. 그 다음 달에 내가 미래의 내가. 힘을 합쳐야 이것을 갚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땐 어떻게 하냐? 다녀오셔서 카드사에 전화를 하셔서 이걸 할부 전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10번째 꿀팁입니다. 네, 제가 많이 사용할 팁이죠.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해외여행 갈 때 어떠한 팁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봤고요. 네. 프로 여행러이자 출장러인 최 팀장이 추천하는 해외여행 시 사용하면 좋은 앱이 있다면? 이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앱이라서 뭐 추천 앱이라기보단 필수 앱이라고 소개를 하자면 일단 구글맵 있어야 되죠. 그쵸. 제 뇌보다 더 중요해요. 중국에선 예외. 중국에선 바이드맵을 사용하세요. 중국어로만 쓸 수 있으니까 중국어도 다 찾아가셔야 돼요. 근데 진짜 구글맵이 제가 몇 년 전에 쓸 때보다 훨씬 위치 잡는 게 굉장히 정교해졌어요. 내 위치를 정말 잘 잡는다면서요, 이제. 그리고 거기 이제 갔다 온데 별표 해놓는 재미도 또 맞아요. 이렇게 콕콕콕. 쏠쏠하잖아요. 맛집들 표시 다 해놓고 깃발 세워놓고 그래서 구글맵 필수로 이용하셔야 되고요. 가면은 이제 우버 많이 이용하시죠. 저는 유럽에 자주 가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거의 우버를 이용하는데요. 최근에 그랩이라는 회사가 동남아 쪽에서는 우버를 다 먹었어요. 맞아요. 다 먹었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못했죠. 네, 우버 대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가면은 다 그랩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방콕만 해도 저 2년 전에는 우버 썼거든요. 근데 올해 가니까 방콕에서 우버가 안 됐어요. 그리고 뭐 맛집 찾을 때는 트립 어드바이저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 요즘엔 구글맵 평점도 괜찮아서 그것도 많이 보고요. 또 기내에서 심심하니까 뭘 다운받아야죠? 트리플에서. 그 현지 정보를 다운받으면 오프라인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다운받아가는 정보라고 해서 사실 좀 만만히 봤었어요. 되게 간단한 거겠지. 근데 엄청 방대해요. 네, 백과사전이에요, 아, 거의. 아주 그것도 일정도 짜줘요. 맞아요, 맞아요. 뭐 3일 일정, 4일 일정, 5일 일정 이런 것도 있어서 기내에서 심심하신 분들은 미리 다운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PPL 같네요. PPL 넣어주세요. 네, 지금까지 여행 에디터가 알려주는 돈 아끼는 10가지 여행 꿀팁 알아봤습니다. 근데 진짜 꿀팁이 있죠? 그쵸. 진짜 마지막 꿀팁 뭘까요? 바로 프레스티지 고릴라 사이트를 보시면 거기 꿀팁들이 한가득 있습니다. 저희가 항공이랑 호텔 리뷰도 정말 솔직하게 작성한 것들이 있고 피처 기사들도 엄청 유용해요. 네, 사실 제가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이 다 피처에 있어요. 네, 그거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고요. 또 뭘 해주시면 좋아요, 네, 구독. 귀엽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앞으로 카드고릴라 영상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여기서 오늘 고릴라 레시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